자, 이번 시간에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별거 없죠. 평행하다, 만난다, 뭐 수직이다. 우선 확인 한번 해볼까요? 직선하고 평면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평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평면과 평행한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제 만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면과 직선이 이렇게 자, 직선이 평면에 완전히 놓여 있는 상태는 우리가 평면이 직선을 품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직선과 평면이 만난다라는 것은 보통 이 만난다라는 표현이 보통 만나긴 만났죠, 그죠? 근데 만난 점이 여러 개가 있는 거고 무수히 많은 거고 이쪽은 이제 만난 점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딱 뚫고 지나갑니다. 뚫고 지나가서 이렇게 이게 만나는 거죠. 그다음 이 만나는 상황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상황이 수직이라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도형 공부할 때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떤 직선이 평면과 자, 수직이다 이렇게. 자,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기억나는 거 있나요? 이거 증명도 하고 다 확인해 봤었는데 그때 이제 나오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면 평면상에 놓여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 그리고 사실은 평면상에 놓여있는 이 서로 만나는 두 직선과 수직이 되면 평면 전체와 수직이 된다라는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삼수선의 정리를 여기서부터 한번 끌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그 평면과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라든가 거리 등을 여러분이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이를 확인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삼수선의 정리만 가지고 모든 직선과 평면 사이의 어떤 각이라든가 거리를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부터 뭘 할 거냐 하면 이 직선이란 녀석과 평면이란 녀석을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낼 겁니다. 직선 평면 방정식이 자, 평면 같은 경우는 ax 플러스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 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이 직선이란 녀석은 l 그 다음에 x 빼기 x1 그 다음에 m y 빼기 y1 n z 빼기 z1 이런 비례식의 형태로 쓸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 평면에는 법선 벡터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뭐 어느 위치건 상관은 없습니다. 평면과 이렇게 수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벡터가 하나 존재를 한다. 그래서 법선 벡터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는데 그 법선 벡터의 성분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럼 x의 개수, y의 개수, z의 개수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이것이 법선 벡터고 자, 직선에는 뭐가 있냐? 그럼 방향 벡터라는 것이 있어서 이 벡터와 이 직선이 진행하는 방향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 분모에 보시면 LMN 자, x의 개수가 1이죠. y의 개수도 1이죠. z도 1입니다. LMN 이렇게 됐을 때 요 LMN이 바로 이 방향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 벡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너랑 너랑이 서로 평행해요. 평행해요 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방향 벡터하고요. 이 법선 벡터에 이루는 각이 이제 수직 90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가 된다면 뭐겠어요? 자, 맨날 나오는 거. 수직이면 내적이 여기다. 이러한 형태, 이러한 모양으로 주어지는 이 조건을 여러분이 방정식으로 처리하기를 그래, 너하고 너가 A 벡터 더트 D 벡터는 0. 이 상황은 이렇게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뭐냐? 글쎄, 이거는 이제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가 수직되는 건 맞고요. 거기다가 이제 공유하는 점이 있죠. 그러니까 직선상에 있는 어떤 점을 우리가 평면 위에도 있구나. 얘는 지금 공유하는 점이 없다는 얘기죠. 얘는 공유하는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조건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선상에 있는 x1, y1, z1이 여기 대입하면 0이 된다. 이렇게 하나 더 걸어주면 이게 또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만나는 거는 뭐 이거는 그냥 수직이 아니면 다 만나는 거죠. 수직이 아니면. 그러니까 요 h 벡터와 d 벡터가 이렇게 수직이 되지 않으면 그럼 삐딱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수직으로 만난다? 요 상황은 또 뭐냐 이거죠. 요 상황은 이 h 벡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d 벡터도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럼 둘은 뭐예요? 평행하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a 벡터와 d 벡터가 평행하다. 이렇게 실수배가 되는 거죠. a 벡터와 d 벡터가 h 벡터와 d 벡터가 여기 잘못 썼네요. h 벡터라고 해야죠. h 벡터와 d 벡터가 평행하다. 이렇게 상황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직선하고 평면하고 이렇게 삐딱하게 만나가지고 둘이 이루는 각이 생기지 않느냐. 자, 직선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각을 재는 방법을 우리가 공간 도형을 다 했죠. 자, 여기 요 점 말고요. 다른 점에서 평면에 수선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 각. 자, 요 각이 바로 뭐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점 말고 다른 점에서 평면에 수선을 내린다. 그리고 이 점을 연결하게 되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때 요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한다. 근데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런 거를 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이 법선 벡터하고 요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을 찾으시면 돼요. 여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 각과 이 세타는 뭐냐? 더해서 90도가 되는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각의 크기를 이제 알파라 그러면 알파랑 세타는 90도인데 이 h 벡터와 그다음 d 벡터가 이루는 각이 알파다. 알파를 내가 뭘 가지고 재느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내적을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내적을 이용해서 알파를 찾고 90도에서 알파를 빼주기만 하면 이 각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의 어떤 위치 관계가 보통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상황은 어떻게 식으로 정리를 하고 이런 상황은 또 각을 잴 때 어떻게 재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두 벡터가 평행하니까 h 벡터는 뭐 d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될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전에는 거리랑 각을 잴 때 여러분이 삼수선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수선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 각이 애매할 때가 있죠. 거리도 뭐 맨날 뭐 거리가 1이나 2나 3이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리수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건이 공간 좌표가 주어지고 모든 벡터가 위치 벡터화 됐고 그리고 나서 평면과 직선이 방정식으로 결정이 됐을 때 자 거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 식이 나와준다면 우리는 이런 위치 관계를 방향 벡터, 법선 벡터의 관계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인 겁니다. 자, 그럼 요 개념을 이용을 해서 3-1번 예제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보시면 하나의 직선 G, 그 다음 평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꼴은 그렇죠. 방향 벡터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네요. 2, -1,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2, 3,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교점을 구하는 것은 연립을 하라는 뜻이죠. 연립. 근데 이제 직선과 어떤 평면 또는 직선과 직선 이 교점을 구하는 문제는 요거는 매개 변수를 이용한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어떤 직선이 주어지고 그 직선이 누구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찾고 싶을 때는 뭐로 하라? 매개 변수로 하라. 자, 직선과의 교점은 뭐로 처리한다? 매개 변수로 처리한다. 그러면 얘를 여러분이요 매개 변수 뭐 t로 잡아요. t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상에 있는 점은 자 x는 2t 플러스 1 x는 2t 플러스 1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자 요 z는 5t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잠깐 표현을 해드릴게요.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이 직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그런데 여기든 이게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디, 2를 집어넣으면 또 어디, 3을 집어넣으면 어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가 아직 정확히 뭔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라고 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2t 플러스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5t 이렇게 놔주는 겁니다. 근데 이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상의 점이기도 하지만 평면상의 점이기도 하죠. 우선 직선이 우선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매개변수로 잡아서 변수 하나 가지고 이 점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여기다가 뭐 할 수 있다? 네, 대입할 수 있다. 대입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t 플러스 1 집어넣으세요. 2배 2t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3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5t를 집어넣으세요. 5t 는 8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4t 더하기 2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플러스 5t는 8. 자 4t 마이너스 3t 5t 얼마인가요? 6t인가요? 네, 그리고 이게 음수 4죠. 그죠? 넘어가면 12. 너 12. 그러니까 t가 2로구나.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매개변수 결정되면 교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교점을 구하는 문제는 4개 변수 처리를 한다. 평면상에 있는 점을 매개변수 할 수는 없죠. 이 매개변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직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과 누군가의 교점. 예를 들면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것,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것, 이런 교점을 구할 때는 매개변수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D벡터와 H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각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선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 각.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내가 이 벡터, 두 벡터를 이용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각도도 한번 재볼까요? 자,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절대값. 자, 루트 4 더하기 1 더하기 25. 루트 30이네요. 자, 요거 2, 3, 1 제곱하니까 얼마가 되나요? 루트 4 더하기 9 더하기 1 루트 14. 네, 그 다음 내적은 2 곱하기 2,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5하고 1이니까 5. 이거는 14니까 약분이 안 되나요? 자, 계산해 볼까요? 자, 9, 6 되고요. 여기 루트 30이니까 5, 6, 30. 계산이 안 되네요, 이거는. 곱하기 루트 14. 루트 나오니까 그 정도 약분되고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정도는 우리가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고, 이 값이 만약에 이제 뭐 2분의 1, 2분의 루트 3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의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각도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예제 문제 3-1번은 이제 교점을 구하는 문제였고요. 자, 3-2번 문제, 각도 구하는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3-2번 문제, 각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방향 벡터를 찾아가지고 성분 1, 1, 4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평면의 법선 벡터를 찾으셔가지고 1, 2,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녀석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자, 루트 1, 1, 16 하니까 요거 18 됐죠. 그죠? 1, 2이니까 1, 4, 4. 이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적 1,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자, 요거 계산이 가능하네요. 자, 9루트 2. 자, 위에 쪽에도 마이너스 9에다가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면 이거는 둔각이죠. 그럼 어디를 잰 거냐면 이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면 이렇게 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려야지 각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그 법선 벡터하고 방향 벡터를 이렇게 잡아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선 벡터를 이렇게 생각했고 방향 벡터는 요 각도로 지금 생각을 한 거죠. 요 각도로. 그래서 이 각이 이제 요 세타가 요 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반대 거니까
요건 180도에 대한 여각 처리를 하시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랬으니까 이 세타는 아마 135도가 돼야 되는데 그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재라라고 하면 얘를 대답하면 안 되겠죠. 예, 이쪽에 답은 45도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더라도 이제 여각 처리를 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이 방법 그대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53번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요. 어떤 평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P점이 있고 밑줄 쫙 그래서 대칭점 Q의 좌표를 구하라. 이게 뭐 하는 얘기냐면 어떤 평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P점이 이쪽에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 평면이 평면에 대해서 P와 대칭인 위치에 있는 점, 이 점 좌표를 좀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좌표는 1,-3,4로 돼 있고 이 평면의 방정식도 나와 있는 상태이다. 너는 어딨니? 라는 겁니다. 이 대칭점. 항상 강조하지만 대칭이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두 가지 수직 그리고 중점. 자, 이렇게 거리가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 이 각이 직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점의 좌표입니다. 몇 컴마 몇일까요? 뭘까? 몇 컴마 몇. 생각하는 방법은요. 대칭점이지 않습니까? 요게 수직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법선 벡터와 이 PQ 벡터 있죠? 요 PQ 벡터 이게 실수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거 하나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바로 평면상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평면상의 점을 내가 알면 이 점도 아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중점이 얘가 되는 거니까 요걸 알아내면 또 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리가 이 예제 문제 풀 때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직선하고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루는 각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교점도 구할 수 있고 각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림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PQ를 잇는 직선을 하나 내가 그린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PQ를 잇는 직선 이걸 내가 식으로 세울 수 있는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방향 벡터를 알아야 되는데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나요? 자, 이거 수직 관계라 그랬잖아요. 아까 방금 뭐라 그랬어요? 법선 벡터하고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지금 어떤 관계? 평행인 관계. 평행인 관계니까 이 D 벡터는 H 벡터의 어떤 실수를 곱한 것과 같다. 그런데 D 벡터나 H 벡터는 뭐 크기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둘을 같다 이렇게 놓고 써도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분명히 H 벡터 알아요. 그럼 D 벡터 있다고 봐야죠. 그럼 지나가는 점 나와 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예제 문제 우리 풀 때 했잖아요. 교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매개변수만 잡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얘 알면 얘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칭점을 구하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대칭점의 좌표를 몰라요. 모르니까 이렇게 쭉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거리가 같은 지점에 Q점 잡아 놓으시고요. 얘를 H라고 이름 붙일 거예요. 이 H라는 점은요. 이것은 직선과 평면의 교점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 H점의 좌표를 구한다. 그런 다음에 P와 Q의 중점이 얘라는 사실로부터 Q를 결정한다. 그럼 여기 H는 교점이니까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를 풀듯이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직선 PQ의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방향 벡터를 그대로 2,5,-3이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H 벡터와 같다. 지나가는 점 P점 지나갑니다. P점 1,-3,4. 자, 요거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웁니다. 방향 벡터는 2, 5, -3이니까 2분의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 1. 그 다음에 5분의 y 마이너스 3. 그럼 플러스 3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지나가는 점 4니까 z 빼기 4. 자, 이렇게 하고 교점을 찾을 때는 항상 뭘 이용한다고요? 는 매개변수. 그래서 요 H점 좌표를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설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H점의 좌표는요. 자, 2t 플러스 1
그 다음에 5t-3.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4.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h점은요, 직선과 평면의 교점이니까 이 h를 평면의 방정식에 대입한다. 그죠? 자, 대입하시게 되면은, 자, 대입하면은 2배의 2t 플러스 1, 그 다음에 5배의 5t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죠? 마이너스 3배의 마이너스 3t 플러스 4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상수가 13. 얘가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자, t가 나옵니다. t가 나오면 h 나오는 거고, h 나오면 q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정리. 4t 플러스 2, 25t 빼기 15 플러스 9t 빼기 12 빼기 13은 0. 자, 계산합니다. 4t, 25t, 29, 요거 38t가 나오네. 예. 상수가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가 2가 있고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 이거 계산하면 25니까 여기 40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40에다가, 개수가 이쁘게 떨어지네요. 는요. 그러니까 t값은 1입니다. 자, t값이 1이니까 h점 좌표가 얼마가 되느냐면 at에다 1을 집어넣으면 3 나오죠. 그죠? 여기다 3 써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3,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여기가 2,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면 3, 2, 1.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중점이니까 요 점의 좌표랑 얘를 더해서 반 나누면 얘가 나와야 돼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더해주면 6이 돼야 되니까 얘는 5가 돼야 되고요. 요렇게 더해서 4가 돼야 되니까 얘는 7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해가지고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요. 5, 7, 마이너스 2가 되면 이거 두 녀석의 중점이 얘가 된다. 그럼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대칭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53번 문제를 풀다 보면 대칭점을 구하는 것도 이렇게 똑같이 구할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 h점을 구하는 게 만약에 목적이라면 그 무슨 얘기겠어요? 평면이 있고요. 어떤 점이 주어지고 이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알고 싶다. 라고 해도 이와 똑같은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상에 한 점이 있고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거나 대칭점을 구할 때 쓰는 방법이 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53번 문제 풀어봤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만 제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6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56번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떤 직선이 있고요. 근데 K라는 게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됐나 봐요. 이쪽에 또 K가 있네요. 자, 평면, 직선, 그 다음 평면이 있는데 이 두 녀석이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평면과 어떤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 관계가 되면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가 어떤 관계가 된다고 했죠? 자, 법선 벡터는 이렇게 생긴 벡터고요. 방향 벡터는 이렇게 생긴 벡터니까 이 두 녀석의 위치 관계가 서로 그렇죠. 수직인 관계가 된다. 내적이 0이 돼야 되겠죠. H 벡터를 이건 D 벡터군요. D 벡터 먼저 쓸까요? 자, 방향 벡터 먼저 찾겠습니다. 4K 1 빼기 K. 자, 개수 확인하시고 4, K, 1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H 벡터 자, 1, 2, K 1, 2, K. 그래서 이 D 벡터와 H 벡터 이 두 녀석이 내적이 0이 돼야 돼요. D 벡터 더트 H 벡터는 이렇게 하니까 4, 이렇게 하니까 2K.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K에다가 K 곱해주시고 0. 뭐 2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K값 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K제곱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3K 플러스 4는 0.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는 0. 인수분해 하자면 K 빼기 4,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은 0. 뭐 K는 4하고 마이너스 1. 답은 두 개 정도가 되겠죠. 그죠? 4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가능하다. 자, 56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글쎄요, 이것도 여러분이 공간 도형할 때 다 정리를 한 번씩 해본 거니까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두 평면이 자 이렇게 서로 평행한 관계. 예.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그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평면과 평면이 평행하다면 이 그 각도를 우리가 잴 때 너의 법선 벡터와 이 법선 벡터가 나란하다고 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요걸 우리가 H1 벡터 얘를 H2 벡터라고 놔준다면 H1 벡터하고 H2 벡터가 평행하다 이렇게 놔주면 되는 겁니다. 평행이면 실수배가 되는 거죠. 아니면 법선 벡터가 같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 평면과 평면이 이제 수직으로 만나는 거 이거 많이 이제 그려보셨을 텐데 뭐 이런 정도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평면이고요. 그다음 또 다른 평면이 이렇게 이게 직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직각.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앞쪽으로 이제 H1 벡터가 나오고 있고 이 그 위쪽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루는 각이 90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내적이 0이 되는 거죠. H1 벡터, H2 벡터, 더트. 이 값은 0이다. 그럼 삐딱하면 어떻게 삐딱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종이를 접듯이 딱 접듯이 평면도 이렇게 딱 꺾어 놓은 평면이 있는데 그걸 이면각이라 그러죠. 이면각. 그러니까 이런 도형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이렇게 꺾인 평면을 이면각. 근데 이면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평면을 꺾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두 개의 평면이 만났다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난 선을 갖다 우리가 두 평면의 교선이라고 한다고 했죠. 교선. 그리고 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자 이렇게 이 교선에서 수선 올리고 수선 올려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각을 재면 이것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각도를 잴 때 보통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간도형 문제 풀 때는요 이 점, 이 점을 갖다 여러분이 적당히 찾아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면상의 어떤 점을 잡아가지고 이 거리를 잴 수 있도록 이 점을 결정한 다음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을 유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제2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 각을 결정하는 보통 이런 방법을 공간도형에서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자, 요 녀석의 법선 벡터와 요 녀석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과 같다. 그렇죠. 예, 평면에 항상 수직인 관계가 되는 게 법선 벡터니까 자 평면이 있고 법선 벡터가 있을 때 제가 이 평면을 30도 돌리면 법선 벡터도 30도가 돌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평면과 평면이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다면 법선 벡터도 30도 각도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것은 H1 벡터와 H2 벡터 두 벡터가 이루는 각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것이 이제 세타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타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하면 코사인 세타는 H1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H2 벡터의 크기 H1 벡터 내적 H2 벡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적을 이용해가지고 각을 구하게 된다. 자 이게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평행하다, 실수배, 수직이다, 내적 이형, 이루는 각은 내적 의해서. 그죠? 자, 예제 문제 5번을 통해 가지고 한번 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5번을 보시면 알파라는 평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베타라는 평면이 하나 있고요. 뭐 이걸 갖다 공간 좌표를 잡아놓고 그림 그리자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자, 그런데 어찌 됐거나 이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을 재라가 첫 번째 문제인데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잴 것인가? 글쎄요. 이거는 내적을 이용한다. 그럼 누구의 내적이냐? 법선 벡터의 내적이다. 그럼 H1 벡터를 자, 요 녀석 1, 마이너스 2, 2라고 잡습니다. 마이너스 2, 2. 그 다음 H2 벡터를 자, 요 녀석 3, 4, 마이너스 5라고 둡니다. 자, 머릿속에 이제 그림은요, 여러분이 두 개의 평면이 만났고 두 개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개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은 자, 코사인 세타 내적을 이용한다. 루트 자, 1제곱, 2제곱, 2제곱 9가 되죠. 자, 3제곱, 4제곱, 5의 제곱.
암산 되나요? 9, 16, 합이 25에 25, 50. 다음 내적 들어갑니다. 1하고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됐죠? 2, 5, 10, 마이너스 10. 앞에 것은 3이 되고요. 자, 뒤에 것은 5루트 2. 그 다음에 위에는 마이너스 15.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아, 또 음수가 나왔네? 그럼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자, 평면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예를 들어 알파라는 평면이고 이게 베타라는 평면인데, 자, 법선 벡터를 우리가 알파의 법선 벡터는 이게 이렇게 H1 이렇게 잡을 수 있지, 그죠? 자, 베타의 법선 벡터는 이 방향으로 잡아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잡혔다는 거죠. 이 H2 벡터가. 그럼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몇 도? 135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그렇게 지으면 135도인데 H1이나 H2를 반대 방향으로 잡아버리게 되면 4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생각을 해보시면 90도로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90도 안쪽 예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럼 45도가 돼야죠. 그죠? 따라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 너는 그렇죠. 여기 나온 세타랑 좀 다른 건데요. 45도가 바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는 건데요. 뭐 그림으로 잠깐 설명해 보면 두 개의 평면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죠? 여기 선이 생기죠, 선. 요 교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연립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요 평면의 방정식과 베타라는 평면 방정식을 연립을 하게 되는데 연립을 한다는 얘기는 뭐 X나 Y, Z 중에 뭐 하나를 자꾸 소거시켜 나간다. 방정식을 푼다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가장 쉽게 먼저 없앨 수 있는 게 요 Y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Y를 없애려고요. 제가 여기다가 양쪽에다 2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2X 빼기 4Y 더하기 그다음에 4Z 는 10 됐죠? 자, 여기는 그대로 씁니다. 3X 그 다음에 플러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5Z는 마이너스 3. 자, 이 두 식을 더해주세요. 더해주면 5X가 되죠? 이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Z가 나오고요. 이쪽은 7. 자, 5X 빼기 Z는 7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Y를 없애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없애는 게 쉽냐 하면 5하고 2니까 X를 없애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알파에다가 3배를 해줘요. 그럼 3X 빼기 6Y 그 다음에 6Z는 15. 그 다음 이쪽은 그대로 씁니다. 3X 플러스 4Y 빼기 5Z는 마이너스 3. 자, 이번에는 위에 줄 아래 줄을 자 빼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X가 날아갑니다. 자, 빼면 마이너스 10Y. 자, 빼면 11Z는 이쪽은 18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Z가 공통이죠. Z가 공통이니까 이 공통인 문자를 중심으로 는으로 처리합니다. 는 처리. 그러니까 Z는 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넘기고 7을 넘겨주게 되면 Z는 뭐가 돼요? 5X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거 넘어가고 11로 나눠주게 되면 Z는 11분의 10Y 플러스 18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 두 개를 갖다가 똑같이 Z노로 정리가 됐으니까 어차피 같은 거죠. 그죠? 한 줄로 쭉 엮어줘요. 한 줄로. 자, 한 줄로 엮어 놓는 게 이렇게 됩니다. 5X 빼기 7는 11분의 10Y 플러스 18는 Z. 그렇죠? 얘는 얘. 이게 바로 뭐예요? 얘가 비례식의 형태가 됐죠. 이거 뭡니까? 형태상으로 봤을 때 직선이죠. 그러니까 어떤 직선입니까? 그러면 이 평면과 평면을 연립했기 때문에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 이 점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이 점들이 모였을 때 생기는 X, Y, Z 좌표의 규칙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교선의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답이 이제 5x 빼기 좀 복잡하네요. 11분의 요거는 z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러분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물음은 A점을 지나고 두 평면의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내용이네요. 네,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평면이 있고 평면의 수직인,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연상하면 되느냐 하면 이런 그림을 한번 연상을 해 볼게요. 두 개의 평면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얘가 알파라 그러고요. 얘가 베타라 그럴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평면이, 우리 왜 책상에서 이렇게 책 볼 때 책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책상에 책을 펴서 딱 세우면 이게 똑바로 세워지죠. 그죠? 그것처럼 책상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이런 그림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럼 알파, 베타가 지금 이루는 각이 45도였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약간 보기 편하라고 135도 쪽을 이렇게 보이게 했고요. 그 다음 두 개의 평면에 만나는 이 교선 구해봤는데 이 점선 보이시죠? 요게 바로 교선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는 이 두 개의 평면과 수직인 평면이 바로 이 책상, 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알파, 베타와 동시에 수직인 평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알파, 베타와 동시에 수직이다. 자, 평면과 평면 동시에 수직인 평면. 어떻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알파, 베타와 모두 수직이 되는 그런 평면. 그러면 이 교선은 어떨까요? 이 교선. 이 평면하고 이 교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알파라는 평면과 수직이고 베타랑 수직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교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닥에 있는 평면과 동시에 수직이 되는 그런 직선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치 관계를 그림을 살짝 봤는데 알파, 베타가, 자, 알파, 베타와, 자, 요걸 이름은 감마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감마가 수직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도 알 수 있느냐면은 알파, 베타의 교선 L, 자, 요 녀석이 L입니다. L. 요 녀석하고 바로 이 감마가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직선하고 그 다음에 평면이 수직이 돼버리면 매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직선에는 뭐가 있니? 방향 벡터. 평면에는 뭐가 있니? 법선 벡터. H 벡터. 아니, 둘이 뭐하다? 같다. 이렇게 놔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선 L의 방향 벡터와 이 감마라는 평면의 법선 벡터는 같게 놓아줄 수가 있다. 그 우리가 두 번째 문제 풀 때 평면의 방식 다 잡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방향 벡터 나와요. 방향 벡터가, 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직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나왔으니까 방향 벡터 한번 제가 따와 볼게요. 자, L의 방향 벡터를, 이걸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D 벡터라고 놔주고요. 얼마가 되는 겁니까? 5분의 1이 되네요. 5분의 1. 그 다음에 10분의 11. 그리고 1. 이렇게. 근데 이게 분수니까 좀 보기 싫죠. 그러니까 방향 벡터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양변에다가 제가 10을 곱할 겁니다. 그러면 2, 그 다음에 11, 이쪽이 10. 요 녀석을 내가 가장 간단한 그 정수가 돼버렸으니까 방향 벡터이면서 동시에 무슨 벡터? 법선 벡터로 처리할 수 있다. 지금 내가 뭘 찾는데요? 평면의 방정식을 찾는데요. 그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하려면 법선 벡터 알고 지나가는 점 하나만 알면 끝나요. 그 중에서 우리는 법선 벡터를 찾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나가는 한 점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지나가는 한 점, 점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어디를 지나가고? 문제. 자, 문제 읽어보시면 A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알파랑 베타랑 알파, 베타랑 동시에 수직이 되는 평면은 요 밑에다가 이렇게 칸칸이 그리면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그죠?
그 중에 어떤 A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라. 그 A점이 누구냐? 4, 15, 마이너스 5다. 자, 이게 4, 15, 마이너스 5다. 자, 지나가는 점 나와 있고 법선 벡터 나왔으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감마라는 이 평면의 방정식은 자, 법선도 나왔죠? 2 괄호치고 x 빼기 지나가는 점 4. 그 다음 법선 벡터 11 나왔고요. 그 다음에 y 빼기 15. 자, 마무리 z 플러스 5는 0.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알파, 베타와 동시에 수직이 되는 평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평면과 동시에 수직인 그런 평면을 찾는 방법은 우선 교선을 찾으세요. 교선을 찾은 다음에 교선의 방향 벡터를 법선 벡터로 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나가는 점은 이제 문제가 가르쳐 주니까 요거는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제 요걸 줘야 되겠죠. 그죠? 어떤 점을 지나간다 조건을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위치 관계를 따질 수가 있고, 그다음 교선, 만나는 그 선도 구할 수가 있고,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서 이제 각 구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교선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확인 문제 중에서 또 필요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확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 3,5라는 점을 지나가고 이 두 개의 평면과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다시 한번 처리해 볼까요?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평면이 있고 그 두 개의 평면과 수직인 평면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다.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이 녀석의 법선 벡터는 이 방향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의 법선 벡터는 이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이게 수직일 겁니다. 그럼 내가 찾는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요. 아마도 이 두 개의 법선 벡터랑은 또 수직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랑도 수직이니까 법선 벡터도 수직, 너랑도 수직.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서 법선 벡터를 찾아보겠습니다. H1 벡터는요. 요 평면의 법선 벡터예요. 1, 4, 1이에요. 1, 4, 1. 그 다음에 요 벡터는 우리가 자, H2 벡터, 요 평면의 법선 벡터는 4, 1, 마이너스 2.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와 수직인 벡터를 찾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자, 세 번째 평면, 바닥면, 법선 벡터는요. 자, 요거 살짝 가리시고 요렇게 AD 빼기 BC 요렇게 하는 거 공부하셨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8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9. 자, 가운데 거 가리시고 이쪽에다 1하고 4를 한 번만 살짝 더 써줍니다. 옮겨서 써주시고 AD 빼기 BC 4 빼기 2니까 6. 마지막 거 가리시고요. 1 빼기 16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15. 그런데 이거 3의 배수니까 나누죠, 이번엔. 같은 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H3 벡터를 같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약분을 하셔가지고 화살표로 봅시다. H3 벡터를 우리가 좀 더 간략하게 놔줄 수 있다. 얼마? 마이너스 3, 그다음에 2, 마이너스 5. 자, 이게 이제 내가 찾는 이 바닥에 있는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고요. 지나가는 점 4, 3,5 결정됐으니까 끝난 거죠. 그죠? 마이너스 3, 그러면 괄호치고 x 빼기 지나가는 점 4. 자, 법선 벡터 성분 2 써주시고 y 빼기 지나가는 점 3 잡아주시고 마이너스 5 써주시고 z 빼기 5는 0. 이제 풀어서 정리만 하시게 되면 이게 바로 여러분이 찾고 있는 이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H3 벡터 결정하는 요거 우리 교과 과정 받기라 그랬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활용하면 좀 더 계산이 이제 간단해지죠. 그죠? 연립하는 과정이 좀 귀찮아서 그래요. 하다 보면 자꾸 실수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자, 이런 걸로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는 거 요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조금은 계산을 생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각을 재는 방법을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리에 관련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